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Cloud Source Delivery Problem with Carriers Preference라는 논문이고 2025년에 IEE Transaction on Intelligence Transportation System에 게재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가 30억 명을 넘어설 만큼 세계적으로 온디맨드 음식 배달 서비스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도어대시는 미국의 60%를 점유율을 달성했고 중국의 플랫폼인 메이추안과 엘레미는 중국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주문이 고객으로부터 발생을 한 뒤에 그 즉시 처리되지 않고 클라우드 소싱 라이더의 선호에 따라 주문이 반복적으로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약 70%의 라이더가 한 번 이상 주문을 거절한 경험이 있으며 하나의 주문이 평균 17번까지 재할당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거절은 배송 지연과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디맨드 음식 배달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소싱 배송 문제에 집중합니다. 기존 연구와 다르게 라이더의 주문 수락 여부를 단순 제약이 아니라 확률적인 의사결정 결과로 모델링합니다. 이 논문의 주요 기여는 첫 번째로 실제 배달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문 수락 영향에 미치는 핵심 요인을 식별합니다. 둘째, 수락 확률을 고려한 주문 할당 및 라우팅 최적화 모델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로직 베이스드 벤더 디컴포지션을 통해 대규모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소싱 딜리버리 관련 선행 연구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클라우드 소싱 딜리버리의 유연성과 비용 효율성에 주목해왔습니다. 보상 설계, 동적 매칭, 그리고 불확실성을 고려한 라우팅 문제가 주요 연구 주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MDP 기반 모델이나 확률적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라이더들의 개별적인 주문 선호를 확률적으로 정교하게 반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라이더 주문 수락 행동에 대한 연구입니다. 설문조사 기반 연구에서는 라이더의 나이, 소득, 주문당 보상 수준이 주문 수락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적화 기반 연구에서는 최대 허용, 우회거리, 라이더의 용량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주문 수락 행동을 예측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주로 라이드 쉐어링 도메인에만 집중되어 있고 음식 배달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 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라이더를 고려합니다. 전업 라이더는 주문을 거절할 수 없고 클라우드 소싱 라이더는 주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을 할당하더라도 클라우드 소싱 라이더가 실제로 주문을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이 문제는 단순히 차량 경로 문제가 아니라 확률적 결과를 포함하는 주문 할당 문제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여러 개의 디스패치 사이클로 나뉩니다. 운영 시간의 길이는 t로 나타나고 그때 단위 시간인 타임슬롯은 감마로 나타나게 됩니다. 각 사이클마다 새로운 주문이 할당되게 되고 이전 사이클에서 완료되지 않은 주문은 계속 유지됩니다. 배송 네트워크는 그래프 형태로 모델링되며 픽업 노드, 배송 노드, 출발 노드, 도착 노드를 모두 포함합니다. 문제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주문을 어떤 라이더에게 할당할 것인가. 둘째, 각 라이더가 주문을 어떤 순서로 수행할 것인가. 주요 과정으로는 첫 번째, 모든 라이더는 전기 바이크를 타고 있으며 동일한 속도를 가진다. 둘째, 한 번 주문이 할당된 뒤에는 다른 라이더에게 재할당되지 않는다. 세 번째, 거리를 계산할 때는 맨하탄 거리를 이용한다. 마지막, 각 라이더의 수락 확률은 다른 라이더에 대해 독립적이다가 있습니다. 목적 함수는 플랫폼의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총 비용은 전업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비용, 클라우드 소싱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비용, 클라우드 소싱 라이더의 주문 거절로 인해서 발생하는 운영 비용, 그리고 배송 지연 페널티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주문 거절 비용이 수락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으로 수락 확률이 낮은 주문을 할당하면 기대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약은 배송 지연에 대한 페널티를 정의한 제약이고 3번은 한 주문은 한 명의 라이더에게만 할당되도록 하는 제약, 4번은 모든 전업 라이더들은 모든 주문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제약하는 제약식입니다. 5번 제약식 같은 경우에는 할당된 주문은 무조건 할당을 한 라이더에 의해서 수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약, 6번과 7번은 픽업 노드와 딜리버리 노드는 그 주문을 할당받은 라이더에 의해서 한 번씩만 방문할 수 있다라는 제약식입니다. 8번과 9번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할당이 된 주문이라면 반드시 그 할당된 라이더에 의해서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제약식입니다. 10번 제약은 라이더는 모두 출발 지점인 더 오리지널 노드에서 출발을 해서 모든 배달 수행이 끝난 후에는 데스티네이션 노드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제약이고 11번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즉 흐름 보존 제약입니다. 12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라이더가 픽업과 딜리버리 노드를 방문해야 한다라는 제약이고 13번과 14번은 노드 I가 선행되는 노드이고 J가 후행되는 노드인 경우 13번은 노드 J에서의 시간이 노드 I에서의 시간보다는 반드시 커야 한다라는 제약이고 14번은 라이더는 반드시 노드 I를 먼저 방문한 다음 노드 J를 방문해야 한다라는 제약식입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는 어떤 노드를 방문할 때 그 노드, 즉 식당에서 음식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더라면 그 노드를 방문할 수 없도록 제약한 제약식입니다. 논문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두 개의 모듈로 구성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 모듈로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주문 수락 확률을 예측합니다. 두 번째는 최적화 모듈로 예측된 수락 확률을 이용하여 주문 할당과 라우팅을 수행합니다. 예측 모듈에서는 먼저 특징을 설계합니다. 라이더 기준으로는 현재 수행 중인 주문, 음식점과 고객까지의 최대 거리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오른쪽 표의 R1부터 R5가 라이더와 관련된 특징입니다. O1부터 O3까지는 모두 주문과 관련된 특징으로 배송 마감까지 남은 시간, 음식의 준비에 필요한 시간, 고객과 음식점 간 거리가 포함된 특징입니다. 라이더별 수락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라이더별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각각 예측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 데이터 부족으로 언더피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군집화를 이용하여 선호도가 비슷한 라이더들을 군집화하고 그 군집별로 예측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군집화에는 K-민즈 뿔뿔을 사용하였고 최대 군집의 개수는 15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측 모델에는 총 4가지의 후보 모델을 두고 성능이 좋은 모델을 최종 예측 모델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적화 모듈입니다. 주문 할당과 주문 순서 결정이 결합된 문제이므로 계산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로직 베이스드 벤더스 디컴포지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스터 문제에서는 주문 할당을 결정하였고 서브 문제에서는 각 라이더의 주문 수행 순서를 결정하였습니다. 단순 벤더 디컴포지션이 아니라 로직 베이스드 벤더스 디컴포지션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유는 벤더스 디컴포지션을 사용하는 경우 서브 프로그램이 반드시 리니얼 서브 프로그램이어야 하는데 본 문제에서는 인티저 디시즌 베리어블들이 인티저 디시즌 변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로직 베이스드 벤더스 디컴포지션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터 프로그램에서는 주문을 라이더에게 어떻게 할당할지를 결정합니다. 지원 페널티 비용의 하한을 나타내는 변수인 시그마를 도입하여 해외 품질을 점차 개선합니다. 이때 시그마를 서브 프로그램에서 측정되는 각 라이더별 지연 페널티 비용인 크사이 K의 썸으로 다시 한번 표현하여 서브 프로그램에서의 결과가 마스터 프로그램에서의 컷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서브 문제에서는 각 라이더가 마스터 프로그램으로부터 할당받은 주문을 어떤 순서로 수행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문제는 각 라이더별로 독립적인 순서 결정 문제로 분해되기 때문에 아래에 나와 있는 수식은 앞서 설명드렸던 수학적 수식에서 K라는 인덱스만 붙어서 각 라이더에 대해서 표현된 것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브 문제가 풀리고 나면 결과를 옵티멀리티 컷의 형태로 마스터 문제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주문 할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37번과 38번 수식을 보시면 특히나 37번 수식에서 우항의 괄호에 1-summation 1-xik 이 값이 1이 되는 경우에만 37번 수식이 컷으로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크사이 kh 플러스 1이라는 값은 h 플러스 1이라는 반복의 각 라이더 k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연 페널티 비용이므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1-summation 1-xik가 만약 1보다 크게 되면 그 값이 0보다 작아지게 됨으로써 본 컷은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37번과 같은 기본적인 벤덜스 컷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CKH, 즉 H 반복에서 K 라이더에게 할당됐던 주문이 반복 H 플러스 1에서도 동일하게 모두 할당되어야만 본 컷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37번 수식에서 나타났던 벤더스 컷은 H 반복에서 K 라이더에게 할당된 주문 집합이 그 다음 반복에서도 반드시 모두 할당되어야만 컷이 작동했다라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점을 일부 완화한 벤더스 컷이 39번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39번은 아까와 다른 점이 CKH에서 CKH별로 변했다는 점인데요. 이 CKH별은 주문 집합에서 주문 페널티 비용을 발생하도록 하는 주문만을 모아둔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기존의 CKH 집합에서 하나의 주문 J씩을 제거해 나가면서 제거하기 전과 제거하기 후에 주문 페널티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 이 주문 J를 집합에서 빼더라도 만약 비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주문 J는 주문 페널티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문이므로 집합에서 제거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문 J를 하나 반복해 나가면서 제거하다가 주문 페널티 비용에 변화가 생기면 멈춥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주문 J들을 모두 제거한 집합이 CKH별로 나타내게 되고 주문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집합들은 모두 RKH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39번과 같은 벤더스 컷 역시 어쨌든 할당을 받을 때 CKH별이라는 집합 모두가 할당되어야만 컷이 작동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Analytical Bender's Cut이라는 벤더스 컷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벤더스 컷은 앞에 나왔던 37번과 39번의 벤더스 컷과 다르게 집합의 포함 여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문 J가 이 집합에 포함되었을 때와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이 주문 지연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여 벤더스 컷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40번 수식을 보시면 ETI-A max 플러스 SI-N 플러스 TI max TKH min 이라는 항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하나의 주문이 집합에서 제거되었을 때 제거되기 전과 비교하여 얼마만큼의 지연 시간이 감소하는지를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애널리티컬 벤더스 컷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컨디션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컨디션은 재할당된 주문 집합에서의 주문 지연 페널티 비용이 그 전에 할당된 것보다 더 좋지 못해야 한다라는 조건인데요. 그래야 이 해를 제거하고 더 효율적인 해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어떤 주문 I가 주문 집합 CKH에서 제거된다면 그때의 감소량은 절대로 CD max 0
이 ti-n max 플러스 si-n 플러스 ti max 마이너스 tkh min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위에 네모로 시작하는 흐름은 데디케이트 라이더에 의해서 수행되는 주문 흐름이고, 아래에 별로 시작하는 흐름은 클라우드 소스 라이더에 의해서 수행되는 주문 흐름입니다. 아래에 클라우드 소스 라이더에 의해서 수행되는 주문 흐름을 살펴보면, 원래 클라우드 소스 라이더는 P3, P4, D3, P5, D5, D4의 순서로 주문을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P4라는 주문을 이 주문 집합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P3에서 D3로 반드시 바로 직행을 하는 그 경로가 새로 생기게 되고, D5에서 D4로 향하던 경로는 삭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원래 경로에서 삭제되는 경로들을 살펴보면 P3에서 P4로 가던 경로, P4에서 D3로 가던 경로, 그리고 D5에서 D4로 가는 경로가 삭제되게 됩니다. 이는 각각 ti-n max, ti-n max, 그리고 ti max로 나타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P4에 도달을 했을 때 이 P4에서 주문을 받기 위한 서비스 시간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 시간인 si-n 역시 제거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tkh min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F5로 식에 포함됩니다. 서브 프라브럼은 동적 계획법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주문 집합에 대한 최소 지연 비용인 F, C 별을 풀어서 재기적으로 계산한 다음 백트래킹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최적 경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치 앤 체크 기법을 활용하여 벤더스 컷을 탐색 트리 전반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 기법을 통해서 상한과 하한이 빠르게 수렴할 수 있으며 계산 효율이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실험입니다. 실험 데이터는 인폼스와 중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총 6만 개의 데이터셋과 5천 개의 라이더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모델을 위한 인스턴스는 10, 20, 30, 40 스케일에서 각각 5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였고, 데디케이트 라이더와 클라우드 소스 라이더는 1대1 비율로 존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소스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문의 50%만 할당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고, 데디케이트 라이더는 모든 주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맨하탄 거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였고, 라이더의 최대 속도는 시간당 25km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외의 코스트 파라미터와 다양한 개수들은 설문조사를 통한 도출값과 균등 분포에서의 랜덤 추출을 활용하였습니다. 예측 모델 성능 비교 결과 4가지 예측 모델 가운데 XGBoost가 평균 AUC 0.74, 평균 리콜 0.87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서 최종 예측 모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XGBoost가 도출한 군집의 개수는 6개입니다. 군집별로 예측 모델을 설계하고 수락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군집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표는 각 군집별로 각 일자에 나타났던 수락 확률입니다. 군집 6이 다른 군집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락 확률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군집 6이 다른 군집에 비해서 속하는 라이더들의 배달 수행 경험이 적기 때문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군집별 해성에는 피처 임포턴스를 확인하였습니다. 피처 임포턴스를 확인해 본 결과 주문이랑 관련되어 있던 변수 O1과 O3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에 라이더와 관련되어 있던 R1부터 R5는 각 군집별로 그 중요도가 달라서 군집별로 라이더들이 선호하는 주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RBBD 알고리즘과 그룹 B의 MILP의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LBBD는 모든 인스턴스에서 최적회를 도출한 반면 그로비는 20개의 인스턴스 중 15개의 최적회만 도출하였습니다. 계산 시간 측면에서도 LBBD가 그로비보다 빠르게 최적회를 도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본 논문에서 제안했던 두 종류의 벤더스 컷 성능 비교입니다. 분석적, 즉 애널리티컬 벤더스 컷이 적용된 LBBD와 기존의 이 애널리티컬 컷이 아닌 다른 기본 벤더스 컷이 적용된 LBBD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애널리티컬 벤더스 컷이 적용된 경우에 반복 횟수와 컷수가 더 적고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가 더 빨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LBBD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이 단순히 문제를 분해했음이 아니라 이 컷 설계 자체에 있음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목적 함수를 구성하는 각 비용 파라미터의 민감도 분석 결과입니다. 목적 함수에는 전업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파라미터인 알파, 클라우드 소싱 라이더와 관련되어 있는 베타, 그리고 클라우드 소싱 라이더가 주문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운영 페널티인 CP, 그리고 배달이 지연돼서 발생하는 CD, 이렇게 4가지의 비용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우선 전업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파라미터인 알파를 4에서 6까지 0.5 단위로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비용 증가를 살펴본 결과 그 알파의 증가에 따라서 크게 비용이 증가하거나 하락하는 것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소싱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비용 파라미터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입니다. 파라미터를 1부터 2까지 0.25 단위로 증가한 결과 클라우드 소싱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플랫폼이 클라우드 소싱 라이더보다는 데디케이트 라이더에게 더 많은 주문을 할당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소싱 라이더가 주문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운영 비용 개수와 관련된 민감도 분석 결과입니다. 개수는 3, 4, 5, 6으로 점차 증가시켰고 이때 역시 클라우드 소싱 라이더가 증가하면 그에 따른 거절 비용이 증가한다 라는 것을 플랫폼이 인지하고 개수가 증가할수록 클라우드 소싱 라이더보다는 데디케이트 라이더에게 더 많은 주문을 할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달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페널티 코스트의 개수를 증가함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입니다. 페널티 코스트 개수는 1부터 4까지 점차 증가시켰고 그에 따라 토탈 코스트나 그 외의 비용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그와 다르게 플랫폼이 토탈 코스트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적당한 유연하게 이 할당을 함을 통해서 토탈 코스트가 개수 증가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버타임 역시 개수는 증가하지만 그에 따른 증가가 큰 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라이더의 선호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 비교입니다. 라이더 선호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 비용과 총 비용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반면 라이더 선호를 고려한 경우 총 비용과 주문 거절 비용이 모두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라이더 선호를 고려하는 것이 플랫폼 운영 효율에 이점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라이더의 주문 수락 행동을 확률적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주문 할당 문제와 주문 수행 순서 최적화 문제에 통합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8가지의 주요 변수들을 추출하였고 그를 통해 XGBoost와 같은 예측 모델을 설계한 후 그의 수락 확률을 기반으로 LBBD를 통한 솔루션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했던 LBBD 알고리즘은 타 알고리즘에 비해서 시스템 운영 효율과 거절률 감소 등의 이점이 있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이 라이더에게 주문을 할당할 때
조금 더 정확하고 유연성을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 외에 더 현실성 있는 정보를 통합해야 한다. 라는 점과 지금 사용하였던 LBBD 알고리즘 외에 다양한 AI 알고리즘, 강화 학습 또는 그래프 GNN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논문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장점으로는 라이더의 주문 수락 확률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단일 모델로 인한 언더피팅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군집화를 적용하고 그 군집별로 라이더 특성이 구분되어 해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LBBD 알고리즘의 애널리티컬 밴더스 컷을 도입한 효과가 도입하지 않은 것과의 비교해서 실험 결과가 명확했기 때문에 반불론적 기여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이 전반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했고 본문에서 생략할 수 있는 추가 실험들은 부록으로 제공해서 논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 있었습니다. 약점으로는 논문 전반의 일부 표에서 양식의 완성도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졌고 논문의 주요 기여점 중 하나가 라이더의 복지 개선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거나 명시적으로 모델링하는 내용은 논문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T와 감마를 이용해서 디스패치 사이클 개념을 정의하고 있긴 했지만 실제 실험은 단일 사이클 내에서만 수행되어서 현실과 같이 주문 할당 과정이 여러 사이클에 걸쳐 반복되는 동적 환경에서의 본 논문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